IMF의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가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가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이제는 좀 와닿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막 4조 달러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 애초에 암호화폐를 투자하셨던 분들의 자산은 엄청 증식하겠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뭔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금융 자산으로서 인지를 하면서 천천히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정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게 발생되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과거부터 또 엘살바도르라는 국가는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금으로 채택을 하면서 국가의 어떤 화폐로 채택을 하면서 꾸준하게 오히려 성장을 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사실상 이 금융에 대한 격변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원화만 내가 들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조금은 분산화를 하고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내가 좀 미리 디지털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기열 자체를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2035년 정도를 바라보고 보면 저는 비트코인이 실물금을 추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월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실물금에 비해서 역사성 자체가, 시계열 자체가 많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만큼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정말 무결성을 가지고 있고 탈중앙성, 그리고 2100만 개로 수량이 딱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소성이 더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뭔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의 금융 자산으로서 인지를 하면서 천천히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에 서명을 했죠. 이 미국의 퇴직연금 401k에도 이제 암호화폐를 편입하겠다. 아직까지는 5% 내외여서 크지는 않지만 그 총 토탈로 봤을 때 1경원이 넘어가는 401 펀드 안에 암호화폐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파이가 커지게 되면 많은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미국의 주정부 단위로도 뉴햄프셔주라든지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이런 단위로서 천천히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거든요. 저는 머지않은 시점, 어쩌면 올해와 내년 안에도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 단위로서 비트코인을 또 완전히 전략 비축을 하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최근에 대학의 공식 자금으로서 비트코인을 사들였죠. 또한 여러 가지 국가 단위의 연기금 펀드에서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직간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스트래티지라든지 로빈후드와 같은 그런 주식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점점 기관들, 더 나아가 국가 단위의 포모의 심리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미 100개가 넘는 나스닥 상장사에서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2100만 개 중에 약 5%가 상장사가 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전략적 움직임, DAT라고 하죠.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전략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XRP, 심지어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많은 상장사들이 매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개인의 포모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시기, 그 광란의 파티의 시기라고도 하죠. 그런 알트 시즌은 저는 올해와 내년 사이에는 꼭 올 수 있는 그런 버블의 장세가 한번 연출될 것이다 라고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 현물 ETF도 생겨날 것이고, RWA라고 하는 모든 것이 토큰화되는 시대가 또 우리 앞에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비트코인 역시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에 너무 맹목적으로 리스키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물금이라든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채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면서 나의 위험성을 좀 관리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상 이 유동성 자체를 중앙은행에서 이제 조절을 하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조절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연준에서 이제 돈을 풀면서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
부의 사이클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뭐 달러가 됐든 원화가 됐든 중앙은행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돈은 국가 부채를 찍어내면서 푸는 돈이기 때문에 면밀히 보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자녀 세대들이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도 맞지만 그 정부 기관에서는 그렇게 또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부채를 만들어 온 것이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딱 이 메커니즘상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소성 차원에서는 완전히 게임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코인에 투자를 할 때도 항상 토크노믹스라고 하죠. 이 토큰과 이코노믹의 하나의 합성어인데 발행량이 무제한인 코인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그런 공급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꼭 체크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을 함께 또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BIS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CBDC라고 하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천천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프로젝트 아고라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한강으로서 지금 현재 많은 파일럿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IMF의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가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가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이제는 좀 와닿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화폐에 대한 형태가 사실 바뀌어가고 있죠. 우리가 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금이 없는 매장도 정말 많고 우리가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더라도 현금을 내는 문화보다는 다 카드를 찍고 타고 내리는 그런 문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보이는 돈에서 보이지 않는 돈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또 블록체인 기술이 항상 융합될 준비를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미래 웹 3.0 시대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현재 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이 두 가지를 필두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좀 이제 도래하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다 보니까 그 패권을 잡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이 달러에 대한 헤게모니를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로서 이 미 국채에 대한 수요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병렬적인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기득권 세력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해도 사실 많은 로비 단체에 자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자금이 크립토 회사들에서 나왔습니다. 뭐 앤드리슨 호로이치와 같은 벤처 캐피탈도 있겠지만 서클사라든지 제미니 거래소라든지 코인베이스, 심지어 리플사도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넣었거든요. 그들한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현물 ETF가 될 수 있게끔 간소화를 시키고 각국의 규제기관의 우두머리들, 뭐 SEC나 CFTC나 FDIC, OCC 그런 어떤 수장들의 기조 자체를 반크립토에서 친크립토로 싹 다 물갈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정말 그 기득권 자금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이 크립토 생태계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다분하게 좀 느껴진다.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빈부격차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게 오히려 이 암호화폐 투자라고 하면은 뭔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할 것 같다라는 이런 편견이 있는데 뭐 저희 구독자층뿐만 아니라 또 정말 진정성 있게 공부하시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5, 60대가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가끔 여쭤봐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XRP에 대한 코인에 확신을 하게 되셨냐? 딱 간단 명료하게 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시대적 방향성이니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니까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 젊은 MZ세대에 비해서는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활성화가 됐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로보트가 나온다고 하네. 이제는 키오스크가 도입됐네. 이제는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국가 자산으로 부상하네.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이게 되겠구나.
딱 직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시대는 정말 돈의 형태가 바뀌는 시대, 이 정보만 자유롭게 이동되는 시대가 아니라 돈까지도 자유롭게 이동되는 시대, 해외 송금이 공짜로 이동되고 부동산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또 선구자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이제 막 4조 달러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 애초에 암호화폐를 투자하셨던 분들의 자산은 엄청 증식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모르겠다. 난 테라루나 사태 불편하고 무섭고 나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고 나는 뭐 암호화폐는 다 허상 같고 투자를 아예 안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그냥 원화 가지고 있는 거, 그나마 주식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다일 거예요. 근데 지금 돈 자체가 이 보이지 않는 생태계 쪽으로 인공지능과 이 크립토 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전환점, 이 분위기 자체를 읽어가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열린 마음으로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대중 개인들이, 일개 개인들이 쓸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일자리조차 요즘에 뭐 개발자도 많이 자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도 정말 많이 나오죠.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휴머노이드 시대가 준비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정말 이 빈익빈 부익부가 워낙 커지다 보면 또 이제 대중들은 빌려서 사야 되는,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살고 임대주택에 살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빚으로 항상 허덕이면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대로 점점 나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가격이 동요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한 8할, 9할 정도는 이 본인의 멘탈 관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이 내재 가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본인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하루 만에 5%, 10%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패닉셀을 하기 망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가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한 달에 10만 원씩 주택청약 나왔던 거를 비트코인에 천천히 한 번씩 넣어보는 거죠.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 들었던 거를 뭐 이더리움, 뭐 XRP, 솔라나 이런 어떤 현물 ETF가 될 수 있는 자산 클래스에 천천히 담아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점점 가지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수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코인에 투자했지? 이 코인을 만든 재단의 비전이 뭐지? 이 코인을 만든 재단 회사의 초기 투자자가 누구지? 이 코인은 나중에 어떤 유틸리티로 쓰일 것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를 가지시면서 좀 건강한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막 코린이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 먼저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항상 시가총액을 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관의 신뢰를 받고 있고 많은 금융상품화가 또 되어 있다라는 거고 월가의 자본이 들어왔다라는 것이니까 점점 안정성을 띠는 자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 너무나 태동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도 맞지만 큰 기회가 또 숨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께서 선물 단타 거래보다는 현물 투자를 하시되 늘 강조드리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 좀 바이 더 딥 전략, 떨어졌을 때 오히려 조금씩 사는, 대중들이 관심 없을 때는 내가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써 여기에 시장에 공부를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장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먼저 좀 공부를 하시면서 이더리움도 많이 산다던데 뭐 리플, XRP, 뭐 솔라나 이런 코인들 먼저 좀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려 봅니다.